여러분, 고금리 쇼크, 가계대출도 줄었다. 이게 사실일까요? 일단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2년 은행입니다.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0.1%입니다. 뭐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이금융권도 있잖아요. 보험사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은 은행에 대해서만 따져본 거예요. 은행에 대해서만 따져보니까 마이너스 0.1%까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계대출이 좀 줄을라나 이런 생각 여러분도 하게 되죠. 실제 가계대출은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2020년만 하더라도 11.5%가 늘어났습니다. 11.5%. 그리고 2021년 작년에도 7.3%가 늘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서 지금 10월까지 마이너스 0.1%가 됐다는 것은 뭔가 가계부채에 대한 폭발 위험이 있다가 줄어들면서 좀 줄어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줄어듭니다.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3천억 원이 줄었어요. 3천억 원이. 1756조 8천억 원이 됐잖아요. 지난 2분기에는요. 1757조 1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도 전문가들도 디레버리징이 시작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디레버리징이라는 게 결국 해석을 하면 부채 축소란 뜻인데요. 사실 말입니다. 부채가 축소가 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고요? 여러분, 성장기에 있는 이런 경제에서는요. 부채가 조금씩 늘어나 주는 게 이게 일반적인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부채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장이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성장이. 그래서 디레버리징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2022년 1분기에 8천억 원이 줄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3분기에 3천억 원이 또 줄었단 말입니다. 결국 이것은요. 지금 시장에서는요. 디레버리징으로 가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굉장히 높게 보냅니다. 약간의 약간의 이게 늘어남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는 것이 아니라 확확 줄으니까 이거 문제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시장은요. 자칫 잘못하면 시장의 위기감까지 커지겠는데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말입니다. 이것은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한지도. 왜 당연하느냐. 여러분 보시다시피 고금리 쇼크가 장난 아니잖아요. 10월 기준으로 보면요. 이게 가계대출 신용대출이죠. 가계대출 중에 신용대출 가중평균 금리를 보면 7.2%예요. 10월이 말입니다. 이게 가중평균이잖아요. 신용도에 따라서는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8% 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7.22%면. 뭐 6% 밑으로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신용대출 금리가 7.22%까지 갔다는 것은 작년 1월에 대비해 보면 여러분 2배가 늘어났습니다. 2배가. 엄청나죠. 주택담보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4.82%입니다. 작년 1월에 이게 62%였잖아요. 2배는 아니지만 2배에 근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거예요. 가계대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계대출. 가계대출 평균도 보면 5.34%거든요. 예. 2021년 1월에는 2.83%였는데 결국 말입니다. 예. 이 가계대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이자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빚부터 먼저 갚다. 빚부터 먼저 갚는 것이 재테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요. 돈을 빌리고 싶어도 빌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집이 없는 것도 아닌데 집이 15억이 넘는다는 이유로요. 대출을 안 해줍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요. KB국민은행에 가니까 500만 원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500만 원. 이렇게 말입니다. 대출을 안 해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대출을 받고 싶지만. 그래서 대출을 갚는 사람과 대출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게 부채, 가계부채가 줄어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게 너무 많이 너무 빠르게 줄어드는 것은요. 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줍니다. 이게 적당한 수준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말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까? 그것을 염려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말입니다. 금리가 이 정도로 올라가니까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고요. 거기에다가 뭐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아예 돈까지 빌릴 수가 없으니 이게 은행들 입장에서는 가계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소비에도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 안 그래도 소비가 마이너스 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빨리 줄이는 것도 진짜 좋지 않거든요.